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작동되지 않던 조문이긴 한데요. 이러다가 장관의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가 상쇄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뭐 구더기 부서 장 못 담근다는 얘기 같은 것 같습니다. 뭐 장관이 본인의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발할 수가 없는 성질의 것이죠. 네. 결과적으로는 정무직이니까 법무부 장관은 네. 따라서 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의 정치적 부담은 본인이 안고 가는 일이다. 그렇죠. 지금 역대에서도 가장 최근의 것이 참여정부 때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천정배 장관이 강정구 씨 불구속 수사 지시한 거 그거 근 20년 내에 두 건밖에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공수처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예정대로라면 7월 15일 다음 주 수요일 공수처 출범 예정입니다. 지금 사실 검찰에서 공수처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에 대한 검찰 내부 분위기, 여론은 어떻습니까? 반대하고 막 울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야? 지금으로서. 예. 받아들일 수밖에 그 없는 거죠. 여자는 원래 공무원이었어 아니면 사실 근데 공수처 인원이 25명, 처장, 차장 다 포함해서 검사가 25명, 수사관 한 40명이네요. 근데 법관 정원법에 규정된 검사 인원이 2,292명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만 검사가 267명 있고 남부지검에만 10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남부지검 하나가 공수처의 4배 크기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좀 작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공수처가 제대로 일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규모가 너무 작아서 오히려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가요? 그거 일단은 직접 수사라는 건 그 제보에 의해서 게시를 해서 성과를 이루면 조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처음엔 뭐 너무 목내 단계야? 공수처 아니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저의 뭐 그렇다고 개정을 하겠으나 이 규모를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앞으로 이 공수처가 보이는 성과에 따라서 조직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공수처에 참 많은 사건들이 올 텐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성과를 보임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공수처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검찰 내부 분위기 이현주 변호사님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황 짚어봅니다. 국내 항체 형성률이 1%가 안 된다는 결과가 나는데요. 얘기만 듣고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교회 소모임이 금지되는데 또 기독교계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있습니다. 왜 이런 조치가 필요했는지까지 우리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질본에서 항체 검사 중간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우선은 과정과 의미,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과정부터 한번 좀 짚어봐 주시죠. 일단 이제 항체 검사 의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항체라는 거는 이제 본인이 감염이 되면, 그 사람이 감염이 되면 그 바이러스에 반응해서 내 몸에 항체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즉 항체는 내가 이전에 감염됐다라는 것의 증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걸렸든 모르고 걸렸든 간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검사는 이제 두 가지 결과적으로 나왔는데요. 하나는 이제 매년 이제 실시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라 그래서 1년에 한 7,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혈액을 모아서 원래 매년 하던 검사. 예, 하던 검사에 이제 혈액을 모으는데 원래 다른 연구 때문에 모은 거긴 하지만 이게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니까 거기서 이제 1,500명 정도가 이미 이제 3월에서 5월 정도 모여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먼저 한번 돌려봤고요. 다만 여기 조금 이제 한계는 이제 대구 경북하고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환자가 좀 많이 발생을 했었어서 그쪽이 이제 검체 채취를 못해서 그건 이후에 채취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자료였는데 거기서는 한 명도 이제 그 항체 가진 사람이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서울
서남부 쪽에 있는 대학병원 2군데에 외래 내원하신 분들의 혈액들을 모아서 한 또 1,500명 정도를 또 돌려봤는데 거기서는 항체 양성자가 1명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500명 중에 1명 나왔다. 이게 주로 집중적으로 보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500명 중에 1명이면 너무 샘플이, 그러니까 1,500명이란 샘플 자체가 적은 건 아닌데 1명이란 숫자가 이게 너무 공격적인 숫자 아니냐. 네, 맞습니다. 튀는 숫자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1,500명 숫자 자체는 이제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1명이 나오니까 솔직히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정도의 숫자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할 거면 일단은 이제 우리 이제 국민들 중에서 국민연구관 영양조사에서 1명도 안 나왔고 그다음에 서남부에서 1명 정도 나온 결과를 보면 국민들 안에서 항체를 가진 사람이 정말 별로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항체 보유한 사람 비율이 적다는 건 네. 그럼 이거를 곧바로 네. 우리 국민 중에는 감염자가 적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해석된 거죠. 일단 감염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이제 13,000명 뽑았더니 1명밖에 안 나왔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확진 환자가 이제 한 13,000명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13,000명 이외에 우리가 알지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걸려 있었던 그런 숨겨진 감염자나 이런 숫자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국민들이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숨겨진 감염자, 네. 우리가 뭐 무증상자를 비롯해서 사실은 지역사회의 가장 큰 공포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확진자 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60명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감춰진 확진자들이 감염자들이 많은 거 아니냐, 지역사회로 감염이 만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공포가 좀 있거든요. 그렇게 볼 건 아니다. 지금 검사 결과를 봤을 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 상황은 모르겠는데 거기는 이제 환자가 많이 발생을 네네. 했었으니까 근데 일단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이 최근에 좀 감염자가 많았고 서남부가 사실은 수도권 감염의 아주 대표적인 지역이었거든요. 뭐 간악이랑 구로에서 제일 환자가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감염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는 거고 또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어떤 우리의 방역 정책 자체가 감염자 숫자를 줄이는 정책 자체가 상당히 성공을 한 것 같다는 거고 또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방역 이제 이런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거를 충분히 해주셨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어쨌든 본인도 모르게 감염된 숫자는 적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제도가 아무리 제가 스웨덴 사례와 우리나라 사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제도가 의료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시스템이 좋아도 어떤 정책, 어떤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또 스웨덴이 의료 선진국이라고 대체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쪽은 집단 면역 방식을 선택을 했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검사해서 방역하는 거, 방역하는 정책을 선택을 했잖아요. 다른 국가들 항체 형성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독 낮은 건가요? 유독 낮은 편이긴 한데 이제 다른 국가 같은 경우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런던 중심으로 했던 런던이 가장 이제 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한 17% 정도까지 나오는 결과들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 한 5%, 방금 말씀하신 스웨덴 같은 경우가 7%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국가들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확진자의 수에 비해서 정말 많은 숫자의 감염자가 나온 건데 이제 그 이유는 이런 국가들이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정말 증상이 가볍거나 무증상자들에 대한 검사, 확진 검사를 사실 거의 못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확진자하고 실제 이제 항체를 가진 사람하고의 갭이 상당히 벌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도 문제긴 한데 사실 문제는 이쪽 국가들이 좀 그나마 좀 기대했던 거는 이제 감염자가 오히려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감염이 되다 보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저절로 이제 코로나19의 유행이 점점 잠잠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감염되고 사망자도 많이 발생했는데도 많아야 17%, 적게는 5%밖에 안 되니까 보통 저희가 코로나19의 집단 면역의 형성 정도를 한 60에서 70%로 잡거든요. 60에서 70% 아직도 멀었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지금 만약에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 7%라 그러면 앞으로 감염자가 10배 정도 더 생겨야지 된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사망자도 거의가 제가 기억에 4,5천 명 되면 사망자도 한 10배 이상 발생을 해야지 달성할 수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상당히 이제 이거는 그렇게 지금의 방식대로 가기는 어렵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와서 그쪽에서 한국식 모델, 소위 K
방역 모델로 이 방역 모델을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게 워낙에 지금까지 경증 환자나 이제 그런 환자는 아예 검사도 진행을 안 했고 사실은 확진된 환자마저도 이제 정말 이제 중증이어서 병원에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될 만한 사람만 입원시켜가지고 근근히 치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못 밟을 거고요. 사실 4월달에 영국의 이제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한국의 그 방역과 관련된 아주 집중된 보고서를 한번 냈어요. 근데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한국은 발병자도 적고 초기에 발병을 잘 차단했기 때문에 그런 추적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환자를 진단하는 이렇게 지금의 한국적인 방법은 한국에서는 가능한데 영국과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지고 숫자가 많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의 모델이 참 좋기는 하지만 영국은 아예 따라할 수도 없다.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첫 발을 잘못 내린 거죠. 첫 발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초기에 환자가 많아지는 상황을 초기에 잘 확인하지 못해서 이미 본격적으로 진단을 할 무렵에 너무 많은 환자가 발생했던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방역을 보다 더 철저히 정부나 의료계에서는 철저히 실천해 나가고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또 국민들이 실천해야 될 것은 그대로 실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뭐 효과적인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의 기조를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당히 좀 우울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잘한 만큼의 상황을 앞으로 좀 더 잘하자라는 그런 잘하자. 예. 이게 장기전인가 중강도 장기전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는 유격 때처럼 이것저것에서 출몰을 하고 있고 우리는 장기전에 대비를 해서 앞으로 뭐 1, 2년, 2, 3년은 외국에 나갈 생각도 말아라 이런 자조적인 또는 내부적으로는 뭐 자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래 각오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내일부터 교회 정규 예배를 제외한 각종 대면 소모임이 금지됩니다. 교계의 반발이에요. 이런 정부가 사실은 교계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이런 결정을 했을 때는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제 이런 기조가 나온 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집단 발병을 하는 이제 시설이나 어떤 집단이 생기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영향도 평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비슷한 사건이 비슷한 집단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은 평가를 해서 거기가 도저히 이제 그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나 그 시설 자체가 이 부분을 잘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좀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지금 마음을 먹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의 이제 첫 번째 시행이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뭐 다른데 다 회식하고 뭐 모임도 하는데 왜 우리만 뭐라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네,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사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기는 하고요. 사실 저도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서울시의 통계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수도권에서의 발병이 5월부터 이태원 이후에 발병했었을 때 이제 그 수도권의 소규모 교회들에서 좀 집단 발병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수도권하고 뭐 같은 지방 같은 경우에서도 일부 대형 교회에서의 소규모 모임 통해서 확진 환자가 이제 많이 발생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통계를 해보면 이제 다른 집단에 비해서 교회에서의 소규모 발생이 좀 더 통계상으로 좀 높게 나타나기는 합니다. 한 수도권이 한 28%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사실 뭐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너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네 모이지 마의 페널티의 개념이 아니라 너네가 자주 발생하니까 일단 좀 자제하면서 좀 조심해보자. 그러니까 안전을 도모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사실은 이제 마음은 좀 답답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교계에서 얘기는 그럴 것 같아요. 뭐 다른 소모임이나 밀접 접촉에 대한 제재도 그러면 같은 강도로 하면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딱 왜 우리 먼저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소모임들도 그러면 다 좀 모이지 마세요 라고 좀 강한 행정명령을 좀 발동을 하거나 권고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 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대부분의 직장들이 거의 이제 회식을 못하게 좀 왔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저녁에 모이는 모임들이 대부분 이제 개인적인 그런 만남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친목단체 정도의 모임들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들이 공식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좀 회식을 허락하는 데가 사실 거의 없잖아요. 아마 TBS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과별로 무슨 뭐 이제 무슨 행사 있으면 아예 계시고
맡기고 심지어는 학회나 이런 데도 사실 못 가게 지금 막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고려할 때 이런 민간이나 이제 이런 일반적인 직장이나 이런 데는 어쨌든 회사에 또 규율 같은 게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이제 안 할 수 있는데,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정적인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친분이 있고 이런 모임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임들에 대해서 이제 잘 통제가 안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수련회를 가거나 뭐 소위 모임 하다가 발생을 한 거 봐서는. 그래서 일단 사실 교회에서 먼저 일단 이런 데서 좀 환자 발생이 많으니까 교회 자체에서 좀 소모임 이런 건 주의하자, 또 식사를 제공하고 이런 거는 좀 자제하자, 이런 식으로 좀 더 먼저 이런 얘기들을 꺼냈었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보다는 훨씬 더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 소모임이 있지만 교회 소모임에서 확진자 비율이 높게 나온 거다. 잘 알겠습니다. 자, 지역 감염 계속되면서 광주에서 의료 병상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지역 감염 상황, 특히 오늘 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 감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 감염이 만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요. 네. 의료 병상 모자라는 사태까지 왔어요. 현재 지역 감염 상황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최근에 이제 보통 핫스팟으로 표현하는 곳이 대전하고 강주잖아요. 근데 대전하고 강주가 뭐 어쩐 되게 안타까운데 거기가 이제 그 시립의료원이 아예 없는 지역이에요. 아, 공공병원이 공공병원이 없어서 그나마 뭐 보건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들 외에는 지금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인데, 거기서 환자가 갑자기 이제 양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니까 병상이 모자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갑자기 이제 환자가 많이 늘었을 때 이제 공공병원이 금방 이제 빼내가지고 병상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 공공병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일반 사설병원이 아니면 국립대병원이 그나마 있어서 국립대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 상황이라 갑자기 100명 정도 발생했는데도 상당히 힘들게 간신히 버텼거든요. 지금 그럼 인근 지역과의 병상 교류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인근 지역으로 에서 병상을 확보해서 환자를 그쪽으로 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그 부분은 이제 대구경북대도 해서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간신히 수용할 정도는 되긴 되는데, 만약에 이런 유행 상황이 대전이나 강주에서 계속 벌어지면 정말 한 1, 2주만 만약에 환자가 100여 명 이상 더 발생을 하게 되면 정말 다른 지역 환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갈 수밖에 없고요. 사실 더 문제인 게 대구 경북이나 이런 데는 환자 많이 발생했으니까 간신히 버텼는데, 오히려 지금 환자가 많이 발생했지 않았던 지역들이 이제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은 2월, 3월부터 계속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마 하다가 실제 닥치니까 상당히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타산해서 삼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갑 교수님이었습니다. 저는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TBS 캠페인. 코로나19로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했을 때도 텅 빈 교실에서 원격 수업으로 아이들의 수업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수업이지만 잘할 수 있죠? 굳게 닫혔던 학교 문이 열리는 지금, 이제 방역 수칙을 꼼꼼히 체크하며 아이들의 안전까지 지켜갑니다. 자, 마스크 착용 잘하고 교실 함께 한 번 더 할게요.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주시는 선생님, 당신은